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분단되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맨날 통일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노래도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거. 선생님 할머니도 옛날 전쟁 때 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왜 안 궁금한데 왜 살펴보냐고요? 네, 궁금해도 궁금하지 않아도 무조건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통일의 필요성입니다. 도대체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영향을 줄까, 통일 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왜 더 통일이 필요한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위치라고 하면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라고 아주 예전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뭐냐면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합친 것을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반도국입니다. 반도국. 반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거를 이제 반도국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국의 특징이 뭐냐면 위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면 대륙으로 갈 수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바다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 반도국들이 이 문화나 이런 경제 전파에 큰 공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반도국이라는 거.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대륙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방금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대륙으로도 진출하기 좋고요, 바다로도 진출하기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정치 경제적 측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전쟁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휴전인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란 얘기죠. 때문에 계속 경계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군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런 군사 비용이 든다는 거, 그 돈을 조금 줄이고 다른 곳에 쓰면 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군사비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고요. 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군사적으로 굉장히 대립이고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인 나라에 여러분 큰 돈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괜히 큰 돈을 투자했다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신용도도 많이 하락하고요. 평화에도, 당연히 생애 평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다음은 사회 문화적 측면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 가족 간의 이제 이별을 겪은 거죠. 그리고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생님네 할머니도 지금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 전쟁 때. 그래서 이제 많은 가족들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1, 2년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다 보니까 국가 간에, 우리 남한과 북한 간에
문화적 이질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화가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이런 표현을 이런 데 쓴다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 생활을 한다고 서로 이해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이 약화되다가 진짜 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국토가 분단돼서 위치적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막대한 군사비가 들고 우리나라가 이제 긴장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게 이제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정치 경제적 측면이었고요. 수많은 이산 가족과 실향민 그다음에 너무 분열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체성이나 동질성이 약화되는 이런 사회 문화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요겁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통일 이후에 이제 국토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분단으로 인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통일이 된다면 이점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아쉬운 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분단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반도국이라서 굉장히 위치적인 장점이 많은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 이 점을 활용해서 바로 이제 위쪽으로는 북한 쪽으로는 대륙으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쪽으로는 해양으로 진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 그다음에 유라시아 횡단철도입니다. 네, 아시안 하이웨이는 뭐냐면 우리 아시안 하이웨이 약간 고속도로처럼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30개국이 넘는 나라에 이 도로를 잇는 그런 건설이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건설이 된다면 부산에서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땅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나 이런 거 배를 타지 않고 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분단 상태라면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가운데 우리가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네, 유라시아 횡단철도도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유럽 철도랑 중국의 뭐 만주철도,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철도망까지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게 역시 우리나라 이제 끝에서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철도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게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분단이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 그다음에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반도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먼저 이렇게 국토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통일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로 이제 계속 군사적인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발음이 어렵습니까?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국방비를 쓰지 않고 이 돈을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나 경제 이런 곳에 투자하면 더욱더 발전을 많이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자본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면 엄청나게 큰 경제 발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요거 남북한을 바꿔서 내니까 약간 조심해 주세요. 뭐 남한의 자원과 북한의 기술 약간 요딴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선 세계 평화에 이바지를 하는 거고요. 또한 다른 나라가 아까 전에 예상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투자했는데 전쟁 나서 다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불안해한다고 했잖아요.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국가의 신용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탈북민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갈라진 이산 가족의 고통이 해소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질감을 극복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기아 문제라고 해서 이제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배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반도국이라서 굉장히 좋은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대립을 하다 보니까 군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정치적 측면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뭐 이산가족의 고통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질성
분리성이 심화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아까 말했던 국토의 이제 위치적인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나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예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비를 다른 곳에 쓰면 더욱더 발전을 이룰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자본 기술을 합치면 더욱 큰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런 이산 가족의 고통이 해소가 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남북 간의 이질감도 극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 분단이 돼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언젠가 이제 통일이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통일하는 모습이 이제 보일 수도 없을까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만나요. 안녕.